오늘은 무주택 외벌이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을 실거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택 마련과 임대 사업을 함께하는 방을 찾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작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재영씨입니다. 네, 오늘은 상담자분 사례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내용은 이런 요즘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0대 외벌이 부부가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세를 지금 신림동에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 한 분을 두고 있는데 이제 전세가 최근에 뭐 빌라들 같은 경우 전세 사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사가 어려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계속 갱신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아서 상담 신청했던 분입니다. 일단은 가족사항을 보면 일단 1988년생 남자분이시고 중견기업 서울 신도림에 있는 중견기업의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외벌이로 주부로 계시고요. 또 자녀분은 유치원 2020년생으로 5살입니다. 현재 연봉은 7천만 원 정도로 세후 한 490만 원 정도 소득이 잡히고 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씩 아껴 써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자녀 교육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주거도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 채널을 보고 저희가 그동안 뭐 수도권 2, 3억대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상담 신청해줬던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분이 많아요. 이분도 사실 처음에는 빌라에 그냥 거주하면서 자기가 월 100만 원 저축해서 모은 돈 한 8천 정도 가지고 뭐 오피스텔 같은 걸 사서 월세를 놓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시간이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해져서 뭐라도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지만 제가 늘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거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결을 하고 주거부터 해결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상태로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재산 현황을 보면 이래요. 어땠냐면 전세보증금 2억 5천의 집에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50제곱미터 정도의 빌라에. 그런데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세 가격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맞추기도 어렵지 않고 2024년 올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이걸 환승하는 이제 갈아타는 상황입니다. 금융자산 8,500만 원 있었고 대출도 없었어요. 그래서 총 3억 2,5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군 아파트를 본 거는 대출까지 감안해서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을 감안했을 때 4억 이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가능하면 신도림역에서 가까운 1시간 이내의 거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가능할까 했는데 부천 중동 지역의 아파트가 가능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면은 중동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지하철로 한 2, 30분 안쪽으로 가고 거기 1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다만 1995년식 30년 된 아파트라는 건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950세대 갖춰진 아파트라서 그래도 주거하기에는 현재 빌라보다는 훨씬 더 쾌적해 보였고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학교도 좀 가까워서 자녀분이 나중에 학교 다니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단지는 보면 971세대에 1995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아파트예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갖추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에 전세 가격은 2억 7천 갖춰진 아파트가 첫 번째 후보지. 이분이 가지고 온 후보지였고 또 제가 찾은 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번 오피스텔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서울의 오피스텔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라운팰리스 아파트 여기는 지하철로는 신도림까지 한 10분 정도 10분에 15분 정도 도보까지 해서 15분 정도의 출퇴근이 가능한 오피스텔이었고요. 물론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변이 그렇게 쾌적하진 않아요. 대로변에 있고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되게 특징은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줬지만 딱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아파트예요. 아파트지만 실제 그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총 3개 동 320세대 오피스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지하로 자주식 주차도 다 돼 있고 그래서 편의성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편의성은 좋습니다. 구조도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2007년에 준공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연식도 신축에 더 아파트보다는 가깝고
그리고 내부 구조도 훨씬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매매 가격이 3억 3천만 원이에요. 대신 전세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거의 붙어 있죠. 앞에 아파트가 68%였지만 그것도 전세값이 이렇게 높은 편이거든요. 20평대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는 94%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도 더 시장 가격이 안 좋아지거나 하더라도 서울인데 3억대 방세개 화장실 하나에 전용 21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좀 남달라 보여서 요걸 두 가지 안을 드렸는데 결국은 선택은 오피스텔로 했어요. 오피스텔을 어떻게 했냐면 3억 3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는데 대출을 1억 8천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원리금성하는 부분을 좀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해결한 겁니다. 강남 쪽에 있는 사무실 오피스텔을 매매가 1억 9천에 매입을 하고 월세는 1,000에 90만 원에 이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 매매 금액은 바로 담보대출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자기 현금 가지고 있던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고요. 현금 500만 원은 예비자금으로 갖고 있고 3억 3,500이 순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월세 받는 돈에서 이자를 내고 그리고 원금 상환과 같이 들어가고 자기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저축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최근에 너무 저렴한 걸 급매로 나온 걸 사다 보니까 매매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역시 자기가 거주한 오피스텔도 좀 시세 대비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7천만 원도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향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 대비 이제 좀 그 매매 가격이 낮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좀 안정성이 확보된 오피스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2억대 현금을 가지고도 내가 거주를 해결을 하고 일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까지 같이 가져가는 3억대 현금이었죠. 투자까지 같이 가져가는 이제 방안을 찾아드렸는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는 거.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하니까 서울이나 경기 신도시권역에 뭐 전부 6, 7억 이상 다 할 거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나는 포기하겠다. 주택 매입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사실 주택 매수는 주변 잘만 살펴보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가격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발상의 전환을 여러분들 좀 해보는 것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사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장단점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오피스텔과 아파트 사실 지금 대부분 소액으로 그러니까 약 한 3, 4억 내외 자금 가지고 사시려는 분들은 이 정도 선택지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도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천 중동의 아파트는 1995년 10월에 지어졌고 매매 가격은 4억입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낮은 가격이죠. 얘도 원래는 고점에서는 5억까지도 거래되던 아파트예요. 전세 가격은 2억 7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파트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장점은 일단 950세대 대단지입니다. 950 대단지면 인근에 그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피스텔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좀 아파트가 좀 낮습니다.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호선 중동역 1분 거리에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풍부한 인프라, 일기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320세대지만 세동 아파트지만 실제 외관상으로는 누가 봐도 아파트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오피스텔이지만 그냥 아파트이다. 그리고 3억대의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로 주상복합의 전용 면적 21평 3룸이다. 사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매물이거든요. 그걸 또 찾아냈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기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단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 보증금. 사실 여기는 68% 거의 70%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개 50% 내외다 보니까 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 대비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0년 이상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한 3, 4천만 원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4억이지만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4억 3, 4천 아파트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떨어지는 황금성은 단점이에요. 그리고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서울의 구시가지는 주거 쾌적성이 아무래도 신도시보단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잘 비교하고 나의 자금이라든가 자금 상황, 내 상황들 모든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오피스텔이 더 맞았던 걸로 판단이 돼서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